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실러버스 설명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뒤에 학생 핸드아웃 가져가고요. 강의 소개 5번째 줄에 보면 5, 6월 강의가 끝난 후에도 기출 분석 교재를 여러 번 보는 게 좋습니다. 한 번 보고 안 보는 게 아니라 5, 6월이 끝나면 시험 볼 때까지 12월까지 계속 반복해서 자주 보는 게 좋습니다. 개강일은 오늘이고요. 1시까지 수업을 하고요. 요거보다 빨리 끝나면 좋겠지만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강의 교재는 이 교재랑 원서 강의는 카니 신텍스를 2시부터 5시까지 하고요. 보충 자료는 핸드아웃이 있는데 핸드아웃이 퀴즈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너무 쉬워서 답안이 안 적혀 있어요. 왜냐하면 책 페이지를 적어놨기 때문에 자기 혼자 풀어보고 그 페이지 펼치면 답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모르겠으면 자기가 풀고 사진 찍어서 내 카페에 올려서 질문하면 내가 채점해주고 정답도 알려줘요. 알았죠? 밑에 보면 말풍선에 전국 모의고사 공지가 있고요. 6월 2일 토요일에 하고요. 전원 채점하고 점수와 등수 발표, 성적 우수자 강의 할인 쿠폰 지급합니다. 2페이지 보겠습니다. 영어학 스케줄에서 보면 책 교재 순서대로 몰팔러지, 포날러지 순으로 하고요. 3주 동안 그러니까 포날러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멘틱스, 프래그마틱스 한 주, 그래머 2주 동안 하고 신텍스 2주 동안 하면 마칩니다. 핸드아웃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데스크에 달라고 하세요. 신텍스 실러버스는요. 강의 스케줄은 오후에 설명할게요. 다음 페이지 3페이지 보면 이렇게 연관 스케줄이 있고요. 끝. 이제 교재를 보겠는데 교재 차례를 봅니다. 모팔러지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면 포네틱스, 포널러지 나옵니다. 빨간 펜 들고 7번에 스트레스에 동그라미 치고 다수 이렇게 적습니다. 다수 출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출제 빈도가 뭐가 높은지 그걸 지금 적겠다는 얘기입니다. 포널러지에 스트레스가 다수 출제되었다. 그러면 이 차례가 자세하기 때문에 몇 문제 나온지 콕 집어서 얘기할 수가 있죠. 1, 2, 다음 페이지 보면 3, 4, 5, 6, 7, 8, 9 지금까지 9문제 나왔다는 얘기죠.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따졌을 때. 그런데 여기 09번에 뭐라고 쓰느냐? 요 화면 보고 적으세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치고 의문 과정은 최다 출제입니다. 최다. 몇 문제인지 숫자 보면 됐지요. 다음 페이지 넘기면 몇 문제 나왔어요? Phonological Processes가 14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포널러지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분야가 의문 과정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멘틱스, 프래그마틱스 부분에 06에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다수라고 적으세요. Conversational Maxims and Implicatures가 다수 많이 출제되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몇 문제냐? 5문제 출제되었다. 07번에 스피치 X에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최다 의미론 화형론에서 최다 출제된 게 화행 스피치 X고요. 총 7문제 나왔습니다. 넘기면 그래머가 나오죠. 그래머 쪽에 논술 쪽은 이렇게 음령이 색칠되어 있어요. 음령으로. 논술 문제는 지금까지 5문제 나왔을 거예요. 그래머 파트에서만.
그래서 음영된 것 찾아보면 1개, 2개, 다음 페이지 3개, 4개, 5문제 나왔습니다. 논술 시험이 있던 시절에. 또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신텍스 뭐가 출제되었냐? 4번에 여기에 동그라미 치고 최다 출제. 컴플리먼트, 애드정츠 구분 문제가 최다 출제. 7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6번에 이렇게 적습니다. Raising Control 동그라미 치고 다수.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몇 문제 나왔었나요? 다음 페이지 없네요. 4문제 나왔나? 그러면? 4문제 나왔네요. 4문제 나왔는데 바인딩 띠오리 그것까지 합치면 5문제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넣은 게 90년대 문제를 넣었거든요. 강의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혼자 보면 되고요. 작년 합격자 중에 90년대 기출문제도 도움된다. 그렇게 얘기해서 원래는 안 넣으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책 두꺼워지면 여러분들이 부담스럽잖아요. 공부할 게 많을 것 같아서. 매년 시험 볼수록 문제가 늘어나서 책이 점점 더 두꺼워질 건데, 그래서 애초에 나는 90년대 문제는 일부러 뺐어요. 너무 볼 게 많아질까봐. 그래서 근데 그 친구 말대로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 보면 볼만합니다. 그리고 몇 문제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여기부터는 90년대 문제는 모팔러지 2문제 들어가 있고 포네틱스, 포놀로지, 시멘틱스, 프래그마티스 이런 식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냥 크게. 모팔러지 보겠습니다. 여기 페이지 번호는 18페이지. (02년도) 그러니까 내 책은 02년부터 문제가 쭉 있습니다. 90년대 문제 빼고는 처음 앞부분은 다 02년도부터 나옵니다. 가끔 00년도, 01년도 있습니다. 문제가 괜찮으면. Word Formation Processes 02년도에 나왔고요. 문제 제목을 달았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차례 보면 어떤 문제였구나. 그렇게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들어가니까 제목 있는 게 나아요. 제목이 없고 02년도 18번 문제.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다음 예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Why don't you email me this evening? The employer prepared the house with 10 adults.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보통 명사로 쓰이는 것들이 동사로 변했지요. 이메일하고 people. 1-1 관련된 어형성 방법을 쓰시오. 그러면 답은 conversion. 여기 답이 있어서 적지는 않을게요. conversion, 전환, zero derivation, 영 파생, functional shift, 기능 전환. 이 세 가지 용어가 똑같은 의미입니다. conversion, zero derivation, functional shift. 주로 conversion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조금 이따 문제 풀이할 때 보면 functional shift라고 나옵니다. 1-2 단어 water를 위에 이메일과 동일한 품사로 사용하여 다음 문장을 완성하시오. 그러면 water는 물이라는 명사인데 이메일처럼 동사로 바꿔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러면 물을 주다라는 뜻이 되니까 목적어를 식물 같은 거 또는 나무 같은 거 넣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My mother watered plants in the garden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밑에 출제 포인트 보겠습니다. Word formation process is conversion. conversion은 과정이다. 기존의 단어에 새로운 통사 범주를 할당해주는 과정이다. 즉 품사를 바꾼다는 뜻이죠. 다음 페이지. 컨버전 예들이 나오고요. 2줄 정도 보겠습니다.
명사로부터 파생된 동사. in크는 보통 명사인데 in크와 contract 하면 동사가 됐고요. butter도 명사인데 butter the bread 하면 동사가 됐고요. 가운데 칼럼 run하고 drink는 보통 동사인데 a long run 또는 a hot drink 하면 명사로 컨버전이 일어난 겁니다. 형용사에서 또 동사로 컨버전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dirty, empty가 동사로 쓰여서 dirty a shirt, empty the box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클리핑 2번으로 넘어갑니다. 클리핑은 polysyllabic word 다음절 단어를 줄이는 것이다. 여기에 빨간 펜으로 밑줄 치도록 합니다. deleting one or more syllables. 하나 이상의 음절을 삭제하는 과정입니다. 그걸 영어로 클리핑. 표를 보겠습니다. 원래는 omnibuse인데 omni를 이렇게 이음절을 삭제하니까 bus라는 단어가 생겼고요. 텔레폰이었는데 teller라는 이음절을 삭제하니까 클리핑 시키니까 phone이 됐고 doctor에서 털이라는 one syllable을 delete 하니까 dog이 됐고요. veterinary는 몇 음절이냐? 하나, 둘, 셋, 넷. 4음절을 삭제하니까 vet, 수의사가 되었고요. bicycle은 이클이 지어졌으니까 이거는 또 syllabic L이 있네요. 그래서 1음절 또는 2음절이 삭제되어서 bike가 되었습니다. 블렌딩은요, 이런 식으로 A, B, C, D가 결합돼서 AD가 될 때 앞에 B와 앞단어의 뒷부분인 B를 삭제하고 뒷단어의 앞부분인 C를 삭제하니까 빨간 펜으로 이렇게 사선을 긋습니다. B와 C에. 이걸 블렌딩이라고 부르고요. 블렌딩을 통해서 만들어진 단어를 블렌즈, 혼성어라고 부르고요. 밑줄 되어 있는 부분 보겠습니다. Usually the first part of one and the final part of the other. 앞 단어의 전반부를 보통 삭제하고 그리고 뒷단어의 마지막 단어의 나머지 단어의 뒷부분을 삭제한다. 그래서 그걸 도식화하면 A, B, C, D가 A, D가 되는 거고요. 그냥 단어 보면 알겠죠. 브런치는 breakfast하고 lunch 결합된 거고요. 스모그는 smoke랑 fog 결합한 거고요. 모텔은 모터와 호텔이 결합된 겁니다. 다음 페이지. 백포메이션으로 넘어갑니다. 백포메이션은 하이픈을 단어 사이에 적어도 되고 붙였어도 되고 백포메이션 띄었어도 됩니다. 그래서 제목 보면 하이픈 있고 또 한 줄 밑에 보면 붙여서 썼지요. 둘 다 똑같습니다. 백포메이션은 과정이다.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진짜의 접사 또는 가정된 접사를 제거함으로써 그러니까 핵심은 여기니까 빨간 펜으로 여기 밑줄 칩니다. Removing a real or a supposed affix. 진짜 접사는 이쪽이고요. OR, ER 여기 다 밑줄 치면요. OR 아니면 ER입니다. 가정된 접사는 P's 같은 경우 복수형 S가 아니거든요. 발음이 드라서 그렇지. 원래 단수 singular 콩이라는 뜻인데 이걸 복수형 전미사 z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접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z를 떼고 p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EROR도요. 먼저 이 단어가 생겼는데 미스어널러시스 여기 동그라미칩니다. 잘못된 부석이라고 했죠. 즉 우연히 에디터에 OR이 들어갔지 이게 사람의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OR, ER은 사람을 나타내는 전미사가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 분석해서 동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도 진짜 접사는 아닌 겁니다. 오른쪽 페이지. 에크로님하고 이니셜리즘 나오는데 이렇게 파란 선으로 묶어요. 파란 볼펜으로. 에크로님은 밑줄 되어 있는 부분 봅니다. Pronouncing them as a word. 단어로 발음하는 거고요. 그래서 UNICEF, 사이다, NATO, AIDS 그렇게 한 단어로 발음합니다. 이니셜리즘은 이니셜, 즉 밑줄 되어 있는 보면 단어가 아니라 문자, 일련의 문자들로 발음한다. 하나하나씩 다 읽어주는 거죠. USA처럼. 이렇게 또 묶어서 구분이라고 적습니다. 에크로님하고 이니셜리즘을 구분하는 문제가 기출문제에 2번 정도 나왔습니다. 왼쪽은 단어로 발음하고 오른쪽은 이니셜을 발음하고 왼쪽은 NASA, NATO, 유네스코 등이고요. 이니셜리즘은 USA, DNA 등 JYP, EXID, 이니셜리즘입니다. 엑시드라고 읽으면 안 되죠. 7번 compounds. 이 표를 보는 방법이 왼쪽 칼럼이 여기가 1번이고요. 위에 위에 쪽이 위에 행이 2번입니다. 그래서 형용사 명사 기록하면 bittersweet, 형용사 명사 기록하면 poorhouse, 형용사 동사 기록해서 whitewash 이런 식으로 보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07년도 역시 word formation processes고요. 짝짓기 문제인가 보네요. 다음 1, 2, 3은 단어 형성 유형에 관한 설명이다. 각 유형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에서 하나씩 찾아 기호를 쓰시오. 1번 보겠습니다. blending은 형성되어진다. by combining parts of existing words. 기존 단어들의 부분들을 결합함으로써. 2번 acronyms는 맨 끝에 보면 pronounced as a word 밑줄 칩니다. 하나의 단어로서 발음되어진다. 3번 functional shift. 요거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밑줄 치면 되고요. converting a word belonging to one category to another. 하나의 범주에 속하는 단어를 다른 범주로 바꾸는 건데요. 단어의 형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걸 기능 전환, functional shift라고 부른다. 보기 보겠습니다. water plus bed, 이렇게 플러스 기호가 있으면 compounding 있죠. water이 단어고 bed가 단어고 합치면 물침대.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적으세요. compounding. NYU 이렇게 하나씩 읽어주니까 initialism이고요. 이니셜을 읽어주니까 initialism이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C번 water 동사가 water 명사에서 나왔다. 그런 뜻입니다. 왼쪽이 결과고요. 콜론 왼쪽이 결과고 오른쪽이 원래의 단어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컨버전이 일어났고요. 컨버전하고 펑셔널 시프트하고 똑같은 용어라고 했습니다.
D번 네티즌은 인터넷하고 시티즌인데 음절이 지어지긴 하지만 단어의 일부분을 삭제하고 결합되니까 블렌딩입니다. 2번 national 형용사는 이 형용사가 어떻게 생겨났냐? nation이라는 명사로부터 생겼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미사가 붙은 거지요. 그걸 derivation이라고 합니다. 파생, derivation이라고 적습니다. F번 nasa는 한 단어로 발음하지 nasa라고 발음하지 않으니까 acronym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그냥 보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2011년도) Word Formation Processes A번에는 1번 코이니지, 2번 클리핑, 3번 컴파운딩, 4번 백포메이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요거랑 짝짓기 하라는 거겠죠. Can I get a rain check for this? rain과 check 사이에 이렇게 플러스 기호를 합니다. 단어 두 개가 결합됐으니까 오른쪽에 적으세요. compounding. typewriter는 typewriter, 타자기에서 나온 단어고요. backformation이니까 이렇게 적으세요. backformation. C번 This is great. 이거 참 좋네. Can I have a Xerox? 사본 하나 가져도 될까요? 사본 하나 주실래요? 이때 Xerox는 원래 제품명이었고요. 복사기 이름이었고요. 그러면 Xerox라는 건 전혀 영어에 없던 어느 나라에도 없던 단어인데 그냥 만들어낸 단어라서 적으세요. 코이니지, 조어입니다. D번 브런치는 블렌딩이라고 적고요. C번 empty the box는 conversion이라고 적고요. 형용사에서 동사로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F번 브라운 씨가 오늘 우리의 대체교사인가요? substitute를 음자를 잘라냈죠. 클리핑이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페이지. The hierarchical structure of derived words. 파생어의 계층 구조입니다. 06년도 reusable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고요. 이거 다 해석해 줄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 해석해 줄게요. 처음부터. 2개 이상의 접사를 가진 단어들은 몇 가지 단계에 의해서 형성되어진다. 예를 들어 unusual이라는 단어를 살펴보자. 그것은 접두사 on과 stem, 어간 use와 전미사 able로 구성되어 있다. 접두사 on은 not을 의미하는데 형용사에만 결합되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낸다. 그 새로운 단어는 또한 형용사이다. unkind처럼. suffix able은 반면에 동사에 부착되어서 countable 같은 형용사를 만들어낸다. on은 use에 부착될 수 없기 때문에 전미사 able이 먼저 stem인 use에 결합되어서 useable을 만들어낸다. prefix on은 그 다음에 useable과 결합되어서 unusable을 만드는 게 허용되어진다. 이제 단어 reusable을 고려해보자.
그 단어에서 prefix re는 동사에만 붙는데 동사에만 붙는 prefix re가 사용되어진다. 접사들이 다른 형태소에 어떻게 결합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리유저블이 두 가지 단계에 의해서 형성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해준다. 가로 1번, 2번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가 뭐에 먼저 붙고 그 다음에 뭐가 뭐에 부착된다. 정답을 이렇게 적어봅니다. 리가 use에 먼저 붙고 able이 reuse에 붙는다. able이 use에 먼저 붙을 수 없으니까 리가 먼저 use에 붙고요. 그 다음에 able이 reuse에 붙어서 reusable이 생긴 겁니다. 첫 번째 패러그래프는 unusable 나오고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는 reusable 나왔는데 on하고 use가 붙을 수 없으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고요. 결합 순서가. re는 use하고 결합되니까 먼저 결합되고 나중에 able이 붙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08년도 충남 이번에는 unbuttonable이 나왔고요. 여기 두 번째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단어들의 계층적인 조직은 가장 명백하게 보여진다. 구조적으로 ambiguous한 단어들에 의해서 unbuttonable을 살펴보자. 이 단어의 두 가지 의미는 두 가지 구조에 해당된다. 다음과 같이. 이 단어의 여기 1, 2번 밑에 마지막 두 줄 보겠습니다. 이 단어의 ambiguity는 발생한다. prefix on이 다른 문법 범주에 결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 2, 3, 4에 들어갈 문법 범주, 즉 품사를 쓰고 1과 2에 해당하는 unbuttonable의 의미를 각각 쓰시오. 예시 답안 바로 봅니다. 1번은 adjective고요. 동그라미 2번은 verb고요. 쉽죠? 그리고 단어의 의미는 버튼을 잠글 수 없는 그런 뜻입니다. 3번, 4번은 verb 둘 다 verb고요. unbutton 먼저 결합되었다가 단추를 풀다는 뜻이고 버튼을 풀다. able이 붙었으니까 버튼을 풀 수 있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생겨나는지 이렇게 적도록 합니다. on에 형용사에 on이 붙으면 not의 의미고요. 동사에 on이 붙으면 do the reverse of verb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페이지. 출제 포인트 hierarchical structure of derived words 세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Consider the word unlockable. 상상해 보시오. 당신이 방 안에 있고 어떤 방 안에 있고 프라이버시를 원한다. 당신은 기분이 안 좋을 것이다.
그 문이 unlockable 하다는 걸 발견한다면 not able to be locked, 잠글 수 없는. Now imagine, 이제는 이렇게 상상해 보시오. 당신이 잠겨진 문에 있고, 잠겨진 방 안에 있고, 밖에 나오려고 한다. 당신은 매우 안심할 것이다. 안도할 것이다. 그 문이 unlockable 한다면, able to be unlocked, 자물쇠를 풀 수 있는 이러한 두 가지 의미는 두 개의 다른 구조, 다음 같은 구조에 해당된다. In the first structure, 첫 번째 구조에서 동사 verb는 suffix able이랑 결합되어서 형용사 lockable, able to be locked, 잠글 수 있는 이런 단어를 만들어내고 then 그리고 나서 prefix on, not의 의미를 가진 on이 결합되어서 파생된 형용사, 그 파생된 형용사, 즉 lockable이랑 결합되어서 unlockable이라는 새로운 형용사를 형성하는데 뜻은 not able to be locked이다. 잠글 수 없는. In the second case, 두 번째 경우, 즉 오른쪽 수용도는요, prefix on이 동사 lock에 결합되어서 파생된 동사 unlock을 만들어내고 then 그 다음에 그 파생된 동사가 전미사 able이랑 결합돼서 unlockable을 만들어낸다. 의미는 able to be unlocked, 풀 수 있는. 다음 문장. 영어에서 이러한 패턴을 보이는 전체 단어 부류는 unbuttonable, unzippable, unlatchable이다. 이 단어까지 합치면 더 이상 이런 중의성을 보이는 단어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체 부류. 다음 페이지. 03번 큰 분류가 constraints on derivation, 파생에 가해지는 제약이고요. 06년도에 en suffix 나왔습니다. 여기에 파란 펜으로 동그라미 하고요. en 전미사. 다음에서 설명하는 우문론적 제약으로 인해 생성될 수 없는 파생어를 보기에서 모두 찾아 쓰시오. 밑에 세 줄 보겠습니다. 밑에 세 줄이 핵심이라서. However부터. 그러나 there are many adjectives with which en cannot combine. en이 결합될 수 없는 많은 형용사들이 있다. 왜냐하면 suffix en은 phonological constraint에 영향받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그것은 이러한 단어에 붙을 수 있다. 빨간 펜으로 밑줄 칩니다. A monosyllabic stem that ends in an obstruent. monosyllabic 빨간 펜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obstruent 동그라미.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이름절이어야 되고 obstruent로 끝나야 됩니다. 파란 펜으로 obstruent를 이렇게 화살표로 끄집어내서 적도록 합니다. obstruent가 뭔지. 여기다가 적는 걸 여기다 적을게요. obstruent는 스파라고 암기하고요. sonorant는 N, L, G, V 이렇게 외웁니다. obstruent는 stop fricative affricate이고요. sonorant는 nasal liquid glide vowels입니다. 조건이 두 가지입니다. 모노실랩이하고 abstract로 끝나야만 en이 붙을 수가 있는데
abstract는 이음절 단어지요. en이 붙기 전에 스템이 왜 이음절이냐, 어떻게 하느냐. 모음을 따지면 되지요. 모음이 2개 있지요. 그러면 음절이 이음절이잖아요. 그래서 en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일음절이라서 좋고요. old의 드는 stop이니까 abstract 맞고요. quick의 크도 stop이니까 가능하고요. greenland의 여기 n자에 동그라미 치면 얘는 sonorant라서 안 되겠고요. leave는 v는 fricative니까 가능하겠고요. blue는 u에 동그라미 치면 vowel로 끝나지요. vowel도 sonorant입니다. 그래서 en 접사가 붙을 수 없고요. loud의 드는 stop이니까 가능하고 stout, t도 abstract니까 가능합니다. 생성될 수 없는 파선은 이음절짜리인 abstract이랑 sonorant로 끝나는 greenland, blueland 이 세 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constraints on derivation, 파생에 가해지는 제약 중에 음론적인 요소, en suffix, verbs with a causative meaning, 사역의 의미를 가진 동사, 뭐뭐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죠. 대략 뭐뭐하게 만들다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사역의 의미를 가진 동사들은 보통 형용사로부터 형성이 될 수가 있다. en 접사를 형용사 베이스에 접사 추가를 함으로써, 그런데 조건이 1, 2, 두 가지 있고요. 1번 모노실레빅이어야 된다. 베이스가. 2번 그 베이스는 abstract로 끝나야 되고 그 abstract 앞에는 sonorant가 나올 수도 있다. sonorant는 NLGB인데 여기는 nasal 밑줄 치고요. approximant 밑줄 치고요. approximate가 LG지요. liquid glide. 그래서 댐픈의 음프랑 하든의 르드랑 랭스의 응스 얘네들이 이렇게 밑줄 치고 이렇게 모으면요. VCC 구조지요. vowel 다음에 consonant 2개 연속으로 나왔고요. 앞에 거는 플러스 sonorant, 뒤에 거는 플러스 abstractant 이렇게 끝나는 단어들입니다. 나머지 단어들을 보면 black는 크로 끝나니까 abstract로 끝났고요. white, t로 끝났고 quiet는 또 t로 끝났고 tough, f로 끝났고 soft는 t가 묵음이니까 fricative, f로 끝났고 fast는 또 s라는 fricative로 끝났습니다. B번은 다 안 되는 단어들 dry 하면 vowel로 끝났고요. dim 할 때 무로 끝났고요. green, 느로 끝났고 blue, vowel로 끝났습니다. 다 sonorant로 끝나서 en 전미사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머리를 보면 en 전미사가 붙는 경우는 vowel 다음에 consonant가 abstract로 끝나야 되지 sonorant 끝나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른쪽 페이지 14년도 이번에는 AL 전미사 서픽스에 동그라미 치고요. 파란펜으로. 이 문제가 좀 어려운데요.
영어학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나는 의문문 규칙 발견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필기를 일단 하도록 합니다. 의문문 규칙 발견 문제 풀 때 어떻게 잘 풀 수 있을까? supra segmental feature, segmental features 이렇게 따져야 되고요. 데이터를 주고 의문론 규칙을 적으시오. 이 문제가 쉽지가 않은데 흔히 하기 쉬운 실수가 플레이스하고 매너만 열심히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요. 규칙이 발견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가 중요한 규칙의 일부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어 데이터에서요. 그래서 초분절음 자질인 스트레스가 데이터의 규칙에 영향이 있는지 규칙에 들어갈 것인지 스트레스를 먼저 따져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고요. 스트레스는 답안하고 상관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플레이스하고 매너를 열심히 따지면 되겠습니다. 이 AL 서픽스는 스트레스가 규칙에 꼭 들어가야 되지요. 여기에 파란 펜을 밑줄 치고요. One is that the final syllable of the verb has stress. 하나는 그것은 AL 점의사지요. AL 점의사가 부착되는 동사의 마지막 음절이 강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음 단어들 3개 안 되는 이유가 마지막 음절이 아니라 그 앞에 있어요. Physical 안 되고요. Promiser 안 되고요. Abandoner 안 됩니다. AL 점의사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음절에 Abandon의 강세가 있었으면 AL이 붙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있지 않아서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세 규칙 말고 데이터 1번, 2번의 예시들은 나머지 2가지 조건을 나타내는 예시들이다. 2가지 조건 찾아내라고 하고요. 밑에 distinctive features 변별적 차지를 이렇게 줬어요. anterior은 어떤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coronal, sonorant, continued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열심히 따지고 있으면요. 오히려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 표가 없어도 그냥 따질 수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보면 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시간 가니까. 만약에 시험 보다가 이게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면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 안 보고 푸는 게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분절음, 세그멘탈 피처를 이제 따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스트레스 규칙은 이미 발견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AL 바로 앞과 D를 봐야 되는데 AL은 점의사니까 앞만 보면 되죠. betroth로 끝나고요. arrive, V로 끝나고요. acquittal, T로 끝나고요. 안 되는 경우를 봤더니 K로 끝나고 impeach, Ch로 끝나고 detach, 여기는 적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Ch를 한번 적었죠. 일일이 다 적는 게 아니라 중복되지 않게 적는 거예요. 스브트로 끝나는 경우는 되지만 크치는 안 되더라.
그러면 어떻게 다를까? 크와 취는 혀끝을 쓰지 않지요. 스, v, 트는 혀끝을 쓰나요? 어떤가요? 그렇지 않네요. 코로널하고 코로널이라고 쓰려고 봤더니 v 같은 경우 혀끝을 안 쓰지요. 그래서 코로널 쪽으로 가면 안 되고 뭘로 가야 되겠어요? anterior로 가야 되겠네요. 이렇게 끝날 때 여기가 플러스 anterior이어야지 가능하다. 크와 취는 구강의 뒷부분에서 소리 나니까. 그래서 1번 데이터에서 찾은 데이터가 이렇게 됩니다. 찾은 규칙. 2번 데이터를 따져보면 AL 앞에 자음이 이번에는 2개 왔어요. 느트로 끝나고 르스로 끝나고 르스로 끝났으니까 앞에 르스 적었으니까 또 적을 필요 없고요. 여기 느트라고 적을게요. 느트 또는 르스로 끝나면 되고요. 아래쪽은 안 되는데 프트로 끝나면 AL이 못 붙고 스트로 끝나면 못 붙고 프트로 끝나면 못 붙어요. 2번 데이터는 1번 규칙과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은 이렇게 VCC로 끝나는데 마지막 자음은 anterior로 끝나야 된다. 이게 갑자기 변해서 마이너스 anterior 그렇게 되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언어의 규칙이 안 됩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음운 규칙은 조건들의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의 조건이 마지막 자음이 플러스 anterior 된다고 하면 여전히 그 조건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자음이 어떤 조건인지 따져봐야 되는데 느와 르는 되고 푸스, 푸는 안 되네. 여기는 사너런트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규칙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끔 질문하는 학생은 뭐라고 질문하냐 하면 이렇게 답을 안 쓰고 사너런트 대신에 플러스 코로널 이렇게 쓰면 안 되냐고 묻는데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따져볼게요. 느 코로널 맞네요. 르 코로널 맞습니다. 프는 마이너스 코로널 근데 스가 어떠냐 하면 스가 플러스 코로널이에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 스 때문에. 그래서 이 14년도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설명 들으면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문제 풀면 어렵겠지요. 밑에 디렉션 보겠습니다. Describe requirements 2 and 3 based on the data 1 and 2. 1번, 2번 데이터에 기반하여 요구 조건 2번, 3번을 적으시오. 각각의 requirement에 대해서 하나 또는 두 개의 distinctive feature를 위에 나열된 4개 중에 골라 쓰시오. 1 or 2니까 5R이니까 하나는 한 개의 distinctive feature를 이용하고 하나는 두 개의 distinctive feature를 이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밑에 정답 보겠습니다. 예시답안. Requirement 2 shows that the deverbal suffix al can be attached to verbs which end with plus anterior consonants. 규칙을 발견할 때는 ant라고 약자로 쓰고요. 답을 적을 때는 그렇게 줄여 쓰지 않도록 합니다. 플러스 anterior 이렇게 원래 단어로 길게 적어줍니다. Requirement 3 demonstrates that when the verb ends with a double coda, 자음 두 개로 끝나니까 더블 코다로 끝날 때 the first and the second consonant must have the feature plus sonorant and plus anterior respectively. 각각
앞에 자음은 플러스 노런트, 뒤에 자음은 플러스 엔티리얼로 끝나야 된다. 이런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음 페이지. 출제 포인트 AL 점사 파란 펜으로 이렇게 적습니다. Phonological constraints입니다. en suffix처럼. 음론적 제약에 따라서 AL 점사가 붙을 수가 있고 못 붙을 수가 있고 1번 동사의 베이스가 강세 음절로 끝나야 된다. 이게 본문에 이미 나왔었고요. 2번 그 verb 베이스는 vowel로 끝나거나 single consonant로 끝나거나 VC 또는 최대 2개의 자음으로 끝난다. VCC. 3개 자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이 3가지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조건. 그 베이스가 모음으로 끝나지 않을 때, 즉 아래 2개를 가리키죠. 자음으로 끝날 때 마지막 컨저넌트는 구강의 앞쪽에서 소리 나야 된다. 마지막 컨저넌트가 플러스 엔티리어이어야 된다. 이러한 조건들은 1번에 예시되어 있다. 1번 vowel로 끝나는 베이스에 붙는 경우 try, vowel로 끝나고 deny, 마지막 음절에 강세 있고요. betray, renew, 다 마지막 음절에 강세 있고 모음으로 끝납니다. B번 labial로 끝나는 경우, 즉 플러스 anterior 전방음으로 끝나는 경우 revive 할 때 v, arrive, approve, remove 다 v로 끝나고요. C번 dental이나 alveolar로 끝나는 경우 역시 플러스 anterior입니다. D번 alveolar consonant가 또 다른 자음에 의해서 선행당할 때 르스로 끝나고요. 르스로 끝나고 루스로 끝나고 이 세 개가 르스로 끝나고 렌털만 느트로 끝납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여전히 스와 트는 플러스 엔티리얼이고요. 르와 느는 플러스 사노런트입니다. 하지만 이번의 데이터에서는 AL 전미사 첨가가 blocked, 막혀진다. 차단된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소리가 어떠냐면 judge, attack, approach, rebuke는 앞에 크 적었죠. 또 적을 필요 없고요. encroach는 앞에 취 적었죠. 또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G하고 크하고 취, 즉 마이너스 anterior 이라서 안 됩니다. AL이 붙을 수가 없습니다. 세 줄 밑에 auditor, combator, limiter 얘네들은 왜 안 됩니까? 강세 찍힌 거 보이지요? 마지막 동사의 마지막 음절에 강세해야 되는데 마지막 음절이 아니라 1음절에 강세해서 안 됩니다. 다음 페이지. affixes, derivational, inflectional 구분하는 거고요. 이렇게 위에 적으세요. go to summary. summary 먼저 보겠습니다. go to summary라고 적고요.
다음 페이지. 요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Derivational morphemes, 파생 형태소는요, can cause category change, 범주 변화, 즉 품사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or meaning change, 의미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다. 둘 중 하나만 일으킬 수도 있고, 둘 다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inflectional morpheme, 굴절 형태소는 이게 안 됩니다. 품사 변화나 의미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다. 이게 핵심이고요. 앞 페이지로 되돌아와서 13년 Derivational Fxes에 이렇게 두 가지 적으세요. Meaning change, category change. 제시문 A와 B를 읽고 물으며 답하시오. 제시문 A의 세 번째 줄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Derivational affixes are added to a stem or root. 파생 접사는 어간이나 어근에 부착되어서 새로운 스템이나 word를 만들어낸다. Possibly, but not necessarily. 만들어낼 수 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만들어낼 수도 있다. Resulting in a change in syntactic category or meaning. 통사 범주의 변화나 의미의 변화. For example, 예를 들어 derivational affix er은 동사에 부착되어서 kick과 같은 동사에 부착되어서 kicker 같은 명사를 만들어낸다. 그러면 동사에서 명사로 category change가 일어났죠. On the other hand, by the addition of inflectional affixes, 굴절 접사의 첨가에 의해서 다른 문법 기능들을 가진 형태들이 만들어진다. cat처럼 cat에 s 붙으면 단수가 복수로 문법 기능이 달라지지 품사가 바뀌진 않지요. That is, inflectional affixes, 굴절 접사는 엄격하게 문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 marking, 표시하면서 tense나 number 같은 시제나 수와 같은 자질들을 표시하면서 문법적 기능만 한다. 밑에 보기들이 있고요. 객관식 문제지요. 맞는 진수를 고르시오. 그러면 하나씩 따져보면 되겠습니다. condemnation에서 A션은요. category change를 발생시켰죠. condemn, 동사에서 A션 붙어서 명사 됐으니까 품사 변화가 일어났고요. 그러면 inflectional이 아니라 derivational이 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A번은 틀린 진술이고요. B번의 non-refundable은 none하고 re 색칠해 놨는데요. meaning change를 일으킵니다. meaning change, none은 not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re는 다시라는, again이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meaning change. able은 category change를 일으키죠. 동사에 붙어서 형사로 품사를 바꾸니까 물론 할 수 있는 그런 의미 변화도 생깁니다. meaning change도 있습니다. meaning change나 category change를 일으키면 derivational affixes가 맞죠. 맞으니까 B번에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요. C번 government에서 mont는 derivational
fx다. carbon이라는 동사에서 명사 만들어내니까 얘는 category change를 일으키고요. 그리고 s는 복수형을 만들어주는 문법적 기능만 하니까 inflectional affix가 맞습니다. 그래서 C번 또 correct statement니까 동그라미. D번 insincerity라는 단어에서 E는 not의 의미가 있으니까 meaning change를 일으키죠. ITY는 형용사에서 명사를 만들어내니까 category change를 일으키죠. ITY는 category change. 그러면 얘네들은 inflectionally 아니라 derivationally 돼야 되니까 틀린 진술. 2번 lovelier이라는 단어에서 리는 derivational affix다. 왜냐하면 category change를 보이니까요. 형용사 명사 love에 붙어서 lovely, ly에 붙어서 형용사. 그 다음에 er은 비교급을 나타내니까 굴절 접사 맞습니다. 맞는 진술이니까 B와 C와 E 동그라미 치면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여기서 2번에서 ER은 두 가지가 있죠. 에이전트를 나타내는 comparative를 나타내는 행위자를 나타낼 때는 derivational, 비교급을 나타낼 때는 inflectional 이렇게 달라집니다. 아래쪽에 여기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칩니다. C번에 스는 문법적 기능 복수형. 다음 페이지. 2번에 ER은 문법적 정보 비교급 이걸 제공하니까요. 파생 접사가 아니고 굴절 접사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포널러지니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